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무편집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란 입히기까지부터 시조 3편까지 시험 범위를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할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세세하게 수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요. 혹시 필기가 빠졌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잘 채워서 시험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란 입히기까지는입니다. 모란 입히기까지는 화자는 이제 되게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란을 기다리는 화자였죠. 모란 입히는 봄을 또 기다리고 있었고요. 모란과 봄과 그리고 동일시되는 시어는 보람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부서어들이 쓰였죠. 이 부서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 그리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었죠. 그렇죠? 뭐가 있었죠? 이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정서 태도를 보시면 화자의 태도는 이제 기다림과 그리고 성실감, 그리고 또 다시 기다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모란이 피고 지고 피는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했었습니다.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이라고 했고, 특징이라고 보면은 수미상관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수미상관에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있죠. 형태적 안정감, 운율 형성, 주제 강조, 이런 것들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들어가지 못하겠지만은 내용면에서 화자가 모란을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도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했다 하는 거 다 했었고, 필기가 다른 반의 질문을 받아서 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행을 보시면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여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 목적어가 제일 뒤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국어 어수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여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부사하기 때문에 놔두고 나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 기들리고 있을 테여가 되어야 되는데 도치법을 써죠. 도치법. 그래서 이 목적어 찬란한 슬픔의 봄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도치법이 쓰였다 하는 거 필기 좀 추가를 해주시고요. 모순형용 역살법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다 하는 거. 그래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 잘 보시고, 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쭉 보고 순환 구조가 사용되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도 쭉 보시고 독을 차고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속에서입니다. 산속에서. 자, 산속에서도 선생님이 수업 때 말을 해줬는데 혹시 빠져있는 학생들은 또 필기를 하세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해서 이 라라고 하는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법, 그리고 알리라에서 이 라라고 하는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법이 나타났다고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빠진 학생들은 필기를 하시고요. 불빛의 따뜻하면 이 부분도 공감각적 심상, 시각이 촉각화된 거, 그것도 추가를 해드렸고, 도치법이 쓰였죠. 그죠? 여기도 목적어가 뒤로 갔잖아요. 그죠? 도치법이 쓰였다 하는 거. 그리고 시어의 어떤 긍정적 의미, 그와 대비되는 어떤 어둠이나 밤 같은 시어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알고 계시고, 연마다 주제들 있죠? 한번 쭉 봐주시고,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주는지, 이런 어미를 통해서도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삶의 방향 목표였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사실은 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 3년 같은 경우는 화자의 경험이 나타났고 2, 4년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난 어떤 시선 전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이 시는 우리에게 이제 윤리적 기능으로서 문학의 역할을 하는 걸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하게 찍느라 말도 이상하네. 그래서 산속에서 학습지도 쭉 보시고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하고 있다. 도치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에 시어, 식구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렇죠? 대조적 시어, 대비 뭐 이런 것들 학습 확인 문제도 쭉 보시고, 세 번째는 이제 시조 4편입니다. 4편 중에 이제 3편을 다루게 되죠. 그렇죠? 네. 먼저 보겠습니다. 수영산 보는 성산문의 수영산을 바라보며 얘는 이제 계유정난과 사역시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은 알려드렸고요. 네, 중의적 의미로 쓰이는 시어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갈까요? 2가지가 있었고요. 1번은 이제에 대한 관점이었고 2번은 성산문에 대한 관점이었다 하는 거. 이제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 고사에서 등장하는 백이와 숙제였죠. 그렇죠? 이 백이와 숙제를 이제 한탄한다고 했습니다. 종소리. 네, 그래서 어미를 보시면 뭐뭐 노라라고 하는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법이 나타났고, 하는 것과 하는 것인가라고 해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서리법이고요. 이 서리법은 또 영탄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낫떠냐 이것도 서리법 영탄법이죠. 네, 필기가 안 되어 있으면 필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화자가 이 백이 숙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판적 태도를 통해서 화자는 또 어떤 의도를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백이 충의와 절개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제를 비판함으로써 본인이 자신이 더 굳은 절의를 가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의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계랑의 시 같은 경우도 이화우 추풍낙엽이라고 하는 시어들은 이제 하강적 이미지 않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나타났고 시간의 흐름도 나타났죠. 그렇죠? 봄에서 가을로. 그래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생각는가 이 부분도 뭐뭐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서리법,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천리라고 하는 시어는 이제 공간적,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어로서 이것 또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운 꿈이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가 또 직접 표출이 됐네요. 성산문과 계랑 같은 시는 이제 평시조죠. 그죠? 평시조. 그래서 사원보호를 잘 지키고 있는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자층을 보시면 사대부고, 나 같은 경우는 기녀, 기생이 되겠습니다. 좀 빠르죠?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라 같은 경우는 작자 미상, 서민층이 썼다고 했죠. 사설시조입니다. 이 사설시조는 평시조와 다르게 중장이 쭉 길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창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AA, 구조를 통해서 반복이죠. 강조하고 있고요. 창의 종류 쭉 나열하고, 경첩 나열하고, 문구리세 나열하고, 작물을 만드는 방법, 음성 강직을 쭉 나열하면서 되게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이런 일상적 삶을 열거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주고 화자의 또 답답함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오라 이것도 뭐뭐라고 하는 것은 영탄법이죠.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자는 절망적이고 비통하지 않고 낙천적이고 회학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해학적인 거나 익살스럽다는 거는 비슷한 말입니다. 혹시 모를까봐. 그리고 다 했죠.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이것고 화자가 백이 숙제를 비판한 이유, 비판적인 태도였고 어떤 의도, 얘보다 더 강한 지조 저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화우 추풍낙엽, 천리 이런 시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4번도 한번 쭉 보시고 5번도 했었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막매가입니다. 제막매가는 이제 향가로 지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는데 제막매가 같은 경우는 19체다 하는 거. 그래서 너무 많네. 그래서 뭐 19채 제막매가 같은 경우는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아자의 어떤 정서나 태도에 주목을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하단가지 이런 것들이 무엇을 비유했고 어떤 뜻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영탄적 어조지 않습니까? 서리법이고 영탄법, 이거는 또 영탄법, 기드리고다 영탄법 이런 걸 통해서 기드리고다 같은 경우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복귀하면서 잘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아야의 기능도 잘 받으시고 공간의 대조적인 명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막매가는 깊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도 있었고, 학습지도 보시면 쭉 보시고 비교적 효과 쭉 보시고 아야의 기능, 공간의 대조적 의미 형성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4구체가 아니고 19체로 바꾸라고 했죠. 19체 한가의 시상 전개 방식이나 낙구 양식은 이후 작품에도 계승되어 나타나죠. 그죠? 학습지 또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 했던 겁니다. 이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학습지도 쭉 보시고 산문의 기대어 같은 경우도 쭉 보시고 이것도 필기한 내용들 놓치지 않고 쭉 보셨으면 잘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치법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도치법이 강의 안에 다 있다고 그때 질의응답 시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필기한 것들과 수업 내용들을 잘 해상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러면 오늘은 총 복습을 했는데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는 좀 깊게 하시고 네, 오늘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을 하는 바람에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말도 좀 흥설수설하면서 수업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